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죠. 청와대에서 속보들이 터지면서 결국 올 것이 왔는데요. 자,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일단 세제 개편 이거 시작됐고, 또 대출 규제, 추가 대출 규제도 이제 물론 공급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공개 토론회 결국 7월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7월 14일이 국토부에서 이제 공급 관련된 거, 7월 15일이 금융위에서 이제 대출 관련된 금융 부분이죠. 자, 7월 16일이 재경부에서 세제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날은 대통령이 직접 이 세 개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정말 대국민 토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이제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자, 지금 공개 토론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공지를 했는데요. 자, 이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이거 직접 오늘 트위터 X에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도 X에다가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적정한 보유세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라는 것을 대국민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요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전에는 대체로 낮다 요렇게만 했는데, 자, 이제 적정한 수준이 얼마냐 이렇게 이번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보유세를 깎아주겠다는 건 아니죠. 절대 깎아주겠다는 아니고 올리겠다는 방향은 지금 정확하게 해서 대통령이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후보 시절에는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걸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자, 그래서 세금 카드 쓰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동안에 요게 이제 생각들이 계속 바뀌어 왔죠. 바뀌어 왔었고 안 쓸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쪽으로 바뀌어 오다가 결국 대통령이 직접 보유세가 낮다라는 워딩을 했고, 오늘 이제 드디어 적정한 보유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라는 워딩을 오늘 정확하게 처음으로 했다. 이렇게 인식을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있겠죠. 현재 이제 69%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90%까지 올리게 되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69%에서 90%까지 올리면 사실 정말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작년에서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공시가가 작년에 많이 올라간 이것만 해도, 이것 때문만 하더라도 보유세가 최고 50%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에서 고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 따라서 실제로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앞으로 이 현실화율을 상향을 하면 90%까지 상향을 하면 엄청난 보유세 인상이 올 걸로 보여지고요. 이건 전반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깎아주는 거죠. 공시가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60%만 봐준 거죠. 그러면 40% 깎아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60%에서 95% 또는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아예 폐지하자는,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폐지를 한다라는 거는 100%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공시가격의 40%를 깎아서 60%만 과세표준, 과표로 잡았던 거를 결국 이거를 95%나 100%까지 올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시가격을 한 35%나 공시가격을 40% 올리는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통해서 공시가격을 또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깎아주던 거를 깎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정말 따따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뭐 보유세 인상이 있을 거다. 뭐 다들 뭐 이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실거주용 1주택, 그 다음에 비거주용 1주택, 그 다음에 다주택.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자, 실거주하는 1주택하고 비거주 1주택하고 다주택하고 차이를 둘지 두겠다는 얘기죠. 굳이나 본인이 뭐 실거주, 비거주, 뭐 다주택 이거를 나눴다라는 것은 차이를 두겠다라는 건데, 자, 근데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한 차이를 두고 앞으로 세제 개편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오늘 적나라하게 밝혔다.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까지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마음을 그냥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제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비거주 1주택,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차등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 소위 말하는 갭 투자자들이죠. 자, 갭 투자한 1주택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취득세를 올리는 방향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하고 비거주를 나눠서 비거주용인 경우에는 더 높은 취득세율을, 그러니까 1주택인 경우에도 가액에 따라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뭐 2주택이면 8%, 뭐 3주택 이상이면 뭐 12%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이 가액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처럼 비거주,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지 않고 그냥 갭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8%, 12% 이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비거주용으로는 집을 못 사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억짜리가 12%면 1억 2천이나 세금이 되는데 그 취득세 1억 2천 주고 누가 이거를 취득하겠느냐. 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요 부분도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지금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종부세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있죠. 그래서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인데, 자, 지금 요 보유기간으로 돼 있는 것을 보유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거주기간으로 변경을 하고 보유는 폐지해버리면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갭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어봐야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지금까지 50%까지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오랫동안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보유세가, 종부세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도 당연히 지금 올리는데 이거는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요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00% 요거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 요 부분이 지금 1세대 1주택 장특공 80% 세액공제 해주는 것 중에서 지금은 거주기간 40%, 보유기간 40% 이렇게 돼 있는데 아예 보유기간 40%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냥 거주기간으로 통일해서 이것도 거주기간 80% 이렇게 간다 그러면 자, 결국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그냥 그렇죠. 40% 이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있으면 빨리 팔게 하겠다. 요런 지금 또 전략이 있습니다. 자, 결국 비거주 1주택자들은 실거주 1주택자들하고 구분을 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세 가지를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차등을 두는데 요런 차등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상. 자, 다주택자들은 이미 취득세가 중과가 돼 있고 양도세가 중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지금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건 상관없다. 그렇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버티는 것이 손해가 나도록 하겠다. 자,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종부세, 보유세를 올려서 계속 비용이 더 나가도록 할 거야. 그러면 그게 손해가 나겠지? 그럼 손해가 나기 전에 빨리 파는 게 좋을 거야. 버티는 것이 질식하도록 하겠다. 완전 뭐 질식사를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이 계속 집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그렇죠. 이걸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억제를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빨리 팔게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거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조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종부세 세율이 2주택 이하인 경우는 최고 세율이 2.7%까지 가 있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5%까지가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높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과세 표준이 뭐 3억, 6억, 12억 돼 있는 게 말 그대로 이 부분이 뭐 일단은 뭐 이게 공시가격 관련 겁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 관련된 부분이고 또 뭐 빼주는 것들도 많고 더더구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시장가격 비율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시가 기준에서 뭐 0.5% 그것도 공시가에서 공정시장가격 비율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주는, 자, 이런 데서 뭐 1%, 1.3%, 2.7%, 5%. 그래서 이제는 공시가보다는 그러면 시세 기준에서 종부세, 그러니까 시세 기준에서 실질적인 보유세가 얼마냐, 이거를 지금 따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보유세율이 낮다라는 것이 이런 공시가, 그도 과표 요 기준이다 보니까 결국 시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킬 거냐, 요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3주택 이상으로만 돼 있는 것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3주택 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과표 요 관련된 부분 여기를 훨씬 더 촘촘하게 해서 뭐 세율 자체도 좀 올리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록임대 갖고 있는 서울에 한 6만 7천 채 정도 되는 이분들은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등록임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 제외가 영구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구 혜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기간만 인정을 해주고, 자, 뭐 양도세 중과 이거 혜택 폐지하겠다 그러면 어떤 기간을 주겠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 뭐 혜택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닫겠다 이렇게 하면 뭐 이분들이 당연히 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만 7천 채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요거는 국세청장도 직접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결국은 이 부분도 뭐 이제 이 다주택자들, 그렇죠, 지금 중과가 제외되어 있는 이 다주택자들도 압박이 좀 커질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워딩이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직접 초고가 실거주 요 주택, 여기 이제 일자가 빠져 있죠. 실거주 1주택이 되겠죠. 뭐 다주택은 뭐 말할 게 없겠고, 그래서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을
별도로 처리할지, 이런 워딩은 지금 처음 나온 워딩이에요.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초고가 실거주 1주택, 자 지금까지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리 고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실거주 1세대 1주택은 정말 신성 불가침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히려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결국은 똘똘한 한 채를 양산하고 이것이 집값을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이걸 안 잡으면 집값을 못 잡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가 실거주 주택, 실거주 1주택 이 별도로 처리할지, 이 말은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보유세 추가로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 자, 결국 초고가 주택의 이 처리라는 것은 결국 보유세를 추가로 부담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보유세 인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초고가 주택은 이재명 정부가 일단 25억 초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15 대책에서 25억 초과에 대해서 딱 2억만 대출을 해주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초고가 주택 기준은 일단은 25억 초과, 그렇죠? 시세 기준이죠. 시세로 25억을 넘어갔을 때 초고가 주택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기준, 자 여기에서 25억 초과인데, 자 이 기준에서 어떤 수준으로 부담을 시킬 거냐. 근데 선진국 수준의 부담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이전에 초고가 실거주 1주택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뭐 뉘앙스를 풍긴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사치품이 되어 있다면 이 사치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지우겠다. 자, 선진국 수준의 부담 뭐 아시겠지만 김영범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 계속 뉴욕 등 주요 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연구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고요.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재경부 장관, 뭐 우리나라 세금을 총괄하는 장관이죠. 자, 시세죠. 시세의 재산세가 시세의 1%. 자, 50억, 시세가 50억 아파트인데 재산세, 보유세를 5천만 원 내게 하면 누가 집을 갖고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50억이면 5천만 원, 30억이면 3천만 원. 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선진국 수준의 부담이라는 것은 결국 1%, 시세의 1%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뉴욕이나 이런 데를 보면 1.3%에서 1.7% 정도 됩니다. 평균 뭐 이제 보유세 실효세율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뭐 1.3에서 1.7이면 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25억부터 시작해서 뭐 1%에서 한 1.7%까지 가액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달라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1%에서 지금 뉴저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2.5%까지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1%에서 가액에 따라서 2.5%까지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아까 보셨던 뭐 그 과표 기준한 뭐 공시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시세의 1%에서 시세의 2.5%, 자 이런 수준까지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 구간을 신설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종부세 세율이 2주택 이하 이렇게 되는데 뭐 2주택 이하를 빼버리면 2주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1주택 구간을 신설하는 거죠. 따로 신설을 해서 뭐 이제 과표나 뭐 이런 것들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시세 기준했을 때 대략 한 실효세율이 1%에서 한 최대 2.5% 뭐 이 정도로 뭐 이 구간을 새로 신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준은 아마 시세의 1%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 적나라하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말 조심이라고 할까요? 뭐 왜냐하면 본인이 또 후보 시절에 세금 카드 써서 부동산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또 본인 말을 뒤집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이 워딩에 대해서 우회적으로만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자, 그래서 뭐 아니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왔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워딩을 다 쓴 거죠. 보유세라는 뭐 정확한 워딩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비거주택이나 또 특히나 뭐 초고가 실거주 1주택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워딩을 하면서 뭐 방향이 이제 그냥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인상 이거 이제 확정적이죠. 다주택자들은 뭐 이미 취득세나 양도세는 중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유세 부분을 인상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세 가지 모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다고 할까요? 가장 이번 세제 개편에서 주요 타깃은 일단은 비거주 1주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이런 혜택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이걸 따로 떼어서 취득세나 보유세나 양도세 모두를 엄청나게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실거주를 하더라도 초고가인 경우에 25억을 넘어가는 경우 물론 25억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고가 실거주 1주택자 실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어떤 부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이제 사상 초유죠. 어떻게 보면 자, 이 부분을 이제 따로 떼어서 보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여기는 보유세 인상이 일단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 부분을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얼마나 될지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뭐 이제 이런 브리핑들을 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뭐 이번에 하는 뭐 이런 토론회, 뭐 대토론회가 뭐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정해놓고 뭐 통과 의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워딩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 토론 과정은 설득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라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토론 과정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으로 저는 일단 이렇게 읽히고 있고요. 자, 결국 세제 개편의 전체 방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바로 이 뜻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가겠죠. 뭐 지금까지도 또 뭐 사실 뭐 그렇게 가는 거고요. 다만 이 디테일한 세금 인상폭 물론 굉장히 디테일한 지금 인상폭들을 이미 정부가 다 정해놨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토론회를 한다라는 것은 정부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레인지로 될 수 있겠죠. 구간을 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놨다가 뭐 예를 들면 가장 센 시나리오, 그 다음에 조금 약한 시나리오, 뭐 중간 시나리오, 뭐 요 시나리오별로 몇 가지를 아마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토론 과정에서 어떤 뭐 국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 요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토론회 과정에서 조정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전체적인 방향의 설득 과정이면서 어떤 뭐 이제 디테일한 요 부분을 어떤 미세 조정해서 최종 확정하는 이런 어떤 뭐 통과 의례다. 요렇게 일단 읽히고 있고요. 자, 결국 이제 뭐 7월 세제 개편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 판까지 온 거죠. 그래서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이제 확정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7월 이제 세제 개편이 확정이 되면 다주택자들,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들, 특히나 비거주 1주택자들. 자, 그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는 이 실거주 초고가 1주택자들. 와, 상당히 충격이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와 뭐 실거주 초고가 이런 1주택자들 이런 분들까지도 많은 충격이 오면 자, 결국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대통령도 뭐 정부도 이런 것들을 일단 노리는 거죠. 뭐 이런 거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뭐 공을 들인다고 할까요?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을 통해서 참 번거롭고 참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 삼양라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매를 해주셔서 참 이렇게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참 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현근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